반갑습니다. 여러분, 에이텐티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쿠페 두 종류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출발하시죠. 그 첫 번째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 E450 포매틱 쿠페입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3000cc 배기량을 가지고 있고요. 최고 출력 367마력, 최대 토크가 51토크, 변속기가 9단이고 한국 판매 가격은 9,830만원입니다. 자, 차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쿠페라고 하는 거는 다른 명령이 좀 있었거든요. CLK라고 하는 모델이 있었는데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쯤에 나오던 모델은 이제 CLK라고 하는 쿠페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쿠페가 뭐 E클래스하고 좀 떨어져 있던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E클래스 내에 편입이 돼서 이렇게 E클래스의 하나 파생 상품으로 나오고 있네요. 이 이제 그 벤츠의 쿠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차들은 그 쿠페라는 게 문이 두 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 창문만 좀 내려가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벤츠의 쿠페는 CLK의 그런 DNA가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 창문도 내려가고 뒷 창문도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렁크는 일반적인 준수한 수준의 골프백 2개 정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아무래도 이 차는 뭐 3000cc에 거의 370마력 정도 되는 힘을 내고 있긴 하지만 좀 고급스러운 GT카 형식을 좀 많이 표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창문 말씀드리다가 조금 멈췄는데 뭐 앞 창문이 내려가고 뒷 창문도 내려가니까 B필러라는 거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아마 다른 쿠페하고는 좀 구별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차가 그 1열 창문하고 2열 창문을 다 열게 되면 그 창 쪽의 부분이 다 열리게 돼 있거든요. 상당히 좀 아름다운 모습을 낼 수 있는 그런 쿠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실내 부분은 상당히 사치스럽습니다. 12.3인치짜리 클러스터하고 내비게이션 두 개가 연결돼 있고 가장 사치스럽다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마 부메스터 오디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요런 이제 피아노 블랙 재질로 하단을 좀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인레이 부분을 코팅되어 있는 그 리얼 카본으로 되어 있는데 알루미늄, 카본, 이 매칭이 상당히 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부메스터 오디오적인 부분에서 역사는 좀 짧은 회사이긴 하지만 이 그 오디오 커버라고 하는 부분을 세공하는 기술 자체가 상당히 뛰어나다. 다른 차 어떤 차하고 비교하더라도 이 타공내는 기술 자체가 부메스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이제 알루미늄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다기능 누르는 쪽은 다 알루미늄 세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죽과 알루미늄 상당히 매칭이 좋고요. 지금 시트 가죽도 약간 토파즈 색상의 이런 모래 색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색상하고 알루미늄이랑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매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좀 사치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뒷좌석을 타기 위해서 시트를 젖혀주시면 전동식으로 앞으로 내려가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도 하단 쪽에서 운전자가 맬 수 있는 게 전동식으로 나오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쿠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와, 이게 벤츠구나, 이게 벤츠의 쿠페구나, 이 450 포매틱 쿠페, 와, 어마어마하게 사치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차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송풍구 하나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저가차들은 플라스틱 재질로 사용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알루미늄 느낌이 나는 코팅 재질로 지금 송풍구도 에어로 스타일로 되어 있는 이런 느낌이 좀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디자인 일치감이 좀 있고요.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 스티칭 들어가 있는 느낌도 상당히 좋고 이 인레이가 일반 네모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물결치는 느낌으로 딱 이어지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루프 같은 경우에도 와이드 뷰 이제 파노라 썬루프가 장착이 돼 있고 지금 12.3인치가 마치 하나가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된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을 좀 내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사치스러운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냄새가 많이 풍기는 쿠페가 아닌가, 고성능 쿠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좀 고급스럽습니다. 그냥 소재 하나하나 만져보게 되면 이 차는 9천만원 정도, 9,800만원 정도로 지불해도 충분하구나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지불할 능력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지갑을 열만한 그 정도의 퀄리티를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부분은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긴 하지만 가죽 부분하고 색깔을 매칭시켜 놔갖고 일치감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제 독일차 중에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BMW M4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이라고 하는 모델 상당히 모터스포츠에서 그 명명을 따왔죠. 거기에 맞춰서 같은 3000cc 엔진인데 출력이 450마력, 토크가 56토크,
가격도 1억 1780만원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모터스포츠에서 가져온 이 M이라는 명칭 하나만 보더라도 1억 1000만원 정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지금 보여드리는 요소마다 일반 뭐 BMW에서도 쿠페가 나오잖아요. 4시리즈 420D나 뭐 여러가지 이런 모양의 쿠페가 나오지만 이 요소 하나마다가 M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 부분만 제가 포인트로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차는 파노라마 썬루프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카본 루프로 되어 있습니다. BMW가 추구하는 쿠페 스타일, 네, 상당히 좀 아치형이 좀 높기는 하지만 아랫부분의 무게 중심을 잡고요. 상단 부분에 있는 무게는 덜어낼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덜어내겠다 하는 느낌으로 이전 이제 92 세대부터 나오는 쿠페부터 네, 카본 루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무게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핸들링이나 운전할 때 이런 재미감이 다른 차보다 좀 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부분, 카본 스포일러, 뭐 에어로다이내믹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도 무게를 좀 줄일 수 있는 카본 스포일러 부분을 좀 많이 덧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M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디자인이 있어요. 밑에 하단 디퓨저 같은 경우에도 네, 머플러가 지금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트윈 머플러에다가 카본 스타일의 팩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긴 한데 벤츠가 구현하고 있는 그런 고급스러움하고는 좀 다르다. 약간 퍼포먼스 위주의 고급스러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벤츠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좀 여성스러운 그런 감성을 느끼거나 좀 부드러운 감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벤츠를 선택하실 것 같고요. 좀 와이드한 운전이라던가 운전의 재미가, 모터스포츠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한 번 더 일반 승용차에서 느끼고 싶은 분들은 서슴없이 아마 M4를 선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벤츠는 12.3인치 TFT LCD가 들어가 있지만 M4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계기판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모터스포츠에서 구현하고 있는 그런 아날로그 감성을 좀 많이 전달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7단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 있는 DSG 그 변속기하고 그 다음에 아이드라이브가 이전 세대에 있던 모델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보셨던 벤츠하고 동일하게 인레이 부분은 다 카본 스타일에다가 블랙 이제 피아노 재질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이 약간 직선을 좀 많이 사용했다. BMW 같은 경우는 직선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벤츠 같은 경우에는 곡선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아마 이거 실내 부분을 보시는 분들은 호불호 좀 갈릴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소재라던가 이런 부분은 동일하긴 한데 아무래도 아까 벤츠는 토파즈 색상으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좀 따뜻한 그런 구현의 느낌이 좀 있고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BMW 같은 경우에는 또 레드 시트가 장착이 돼 있어요.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블랙과 레드, 약간 좀 차가운 느낌으로 좀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고,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오디오 같은 부분에 아까 부메스터는 알루미늄 재질로 좀 커버를 좀 많이 했는데 지금 장착되어 있는 BMW M4에 들어가 있는 오디오는 하만 카돈이나 이런 오디오가 장착이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하만 그룹의 사이트에 들어가다 보면 프리미엄 오디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하만 카돈 오디오가 약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예전에보다는 좀 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1억 1780만원? 네, 1억 1000만원이 넘어가는 가격대에서 좀 볼 수 없는 그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내의 아쉬움이 M4에서는 약간 느껴질 수는 있지만 상대적인 겁니다. 약간 벤츠의 그 E450 포매틱 쿠페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BMW M이라고 하는 이 모터스포츠의 아이덴티티는 아무리 벤츠가 따라오려고 해도 일반 차량에선 따라올 수 없는 넘사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모터스포츠의 강력한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3000cc 엔진에서 450마력에 제로백이 4초 안쪽으로 끊어질 수 있는 차는 그리 많지 않은 차거든요. 슈퍼카 3억이 넘어가는 슈퍼카를 제외하고는 양산차에서 1억 초반대에 4초대 초반에 나오는 제로백 3000cc 엔진에선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빠른 민첩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양산형 쿠페하고는 좀 다른 그런 아이덴티티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도 고유의 오래전에부터 나오던 M 스타일 그대로의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매니아층이 좀 상당히 두텁다, 또 헤리티지적인 느낌이 좀 많이
네,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느낌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벤츠도 상당히 좀 큰 타이어는 맞는 것 같아요. 네, 275짜리 타이어가 껴져 있었는데 지금 BMW 같은 경우에는 후륜 구동으로 지금 구동을 하고 있거든요. 285, 30R에 20인치짜리 M 휠이 전용 휠이 껴져 있습니다. 상당히 좀 편평비도 좀 큰 편이고 상당히 좀 광폭 타이어가 좀 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열을 빨리 식히기 위해서 타공을 좀 많이 해놨어요. 이런 부분도 모터스포츠에서의 감성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아마 데일리카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450 포매틱 쿠페가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좀 럭셔리한 느낌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데일리카로 쓰기에는 그 차가 조금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고, 나는 운전을 좀 재미가 있게 하고 싶다, 나는 모터스포츠의 감성을 좀 느끼고 싶다, 좀 미치듯이 한번 달려보고 싶다, 이런 감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서슴없이 벤츠를 버리시고 BMW M4로 선택하시는 게 더 옳은 선택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벤츠 뒷좌석도 상당히 좀 넓게 돼 있었고 4명 정도도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BMW도 상당히 좋은 모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쿠페 같은 경우에 2차 제외하고 뭐 새로 나온 M8 같은 경우에도 뒷좌석 앉기는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M4 같은 경우에는 4명이 다 앉을 수 있는 그런 좌석을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퍼포먼스 이그저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변식으로 열리는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성능으로 좀 달리게 되면 머플러를 4개 다 열어줘서 좀 더 와이드한 그런 사운드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 이그저스트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수동 방식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공간적인 부분은 벤츠 E400 포매틱 쿠페보다는 조금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뭐 꽃백 한 2개 정도는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작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고요. 또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요즘에 이제 그 파워 트렁크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BMW M4 1억 1,700만원짜리 차량이잖아요. 상당히 좀 고가의 차량인데 수동으로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된다. 이것도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카본 루프를 장착한 것처럼 무게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무게를 줄이려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이상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이런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물론 이제 고성능 버전에서 헤드업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또 상위 옵션에 들어가는 옵션인데 이런 거는 또 장착을 또 해줬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밸런스가 조금 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도어 부분을 봤을 때 벤츠보다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색감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BMW가 유독 고성능 버전에는 레드 시트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지금 대시보드라던가 이런 부분이 검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급스러움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날로그 클러스터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이제 슈퍼카 뭐 람보르기니라던가 이런 차들도 디지털 클러스터를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뒷좌석 공간은 상당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필러 부분이 좀 존재하다 보니까 창문은 앞에 부분만 오픈된다, 뒷부분은 창문이 오픈이 되지 않는다. 이 점도 한번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뒷좌석에 좀 타봤는데 뒷좌석은 상대적으로 무릎 공간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거주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선 조금 여유로움이 좀 있었다, 이렇게 느끼고 돼 있고요. 아까도 오디오 부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인 BMW 오디오가 좋은 오디오로 사용하는 차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M8 같은 경우에 B&W 오디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바우앤 리킨스 오디오, 영국 오디오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그 오디오도 부메스터보다 좋다 이런 느낌을 좀 받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BMW는 오디오 부분은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 이전에 상위 옵션 들어가는 차들은 하만 카돈 사용하는데 하만그룹 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하만 카돈 오디오가 하이엔드 오디오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하이엔드 오디오는 레벨 오디오나 아칸이나 렉시콘이나 뭐 이런 오디오, 마크 레미슨이라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되게 고급 오디오라고 얘기를 일컬어지는 그런 하이엔드 오디오들이
더 존재하고 있고 그 상위 등급이 아니고 그 하위 등급으로 하만 카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1억 1,700만원 상당히 좀 비싼 가격이에요. 이전 차보다도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감이 있긴 한데 조금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좀 해주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아마 그 차량에서 나오는 사운드, 이런 배기 사운드라던가 엔진 사운드가 나는 곧 오디오다, BMW가 만약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저 A10가 그렇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벤츠 E400 포매틱보다는 상당히 좋은 그런 배기 사운드나 엔진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차종이고요. 슈퍼카는 아니지만 슈퍼카에 준하는 한 60% 70%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 배기음을 좀 느낄 수 있는 차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나는 오디오 같은 건 필요 없다. 나는 달리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런 오디오, 그런 사치스러운 오디오는 이 차에 필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BMW가 얘기한다면 제가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벤츠보다는 벤츠 E450 포매틱 쿠페보다는 한 단계 상위에 있는 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차종 다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다, 가지고 있는 개성이 뚜렷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GT카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이 450 포매틱 쿠페도 상당히 좋은 느낌이 있고요. 좀 슈퍼카 영역에 조금 걸쳐있는 BMW M4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점수를 오늘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댓글로 이 차의 어떤 점이 좀 좋은지 또 이 차가 선호도가 좋다 이런 거를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점을 좀 보고 다음 리뷰 때 한 번 더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럭셔리 GT카 같은 이런 쿠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A10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